저는 문가리가 양심이 있다면 이 코로나로 일자리를 상실하고 애 하나를 호르몬이가 키우다가 돈 벌러 다닌다고 애를 몇 시간 동안 혼자 둘 수밖에 없고 애가 영하 25도에 내복만 입고 길거리를 헤매게 하고 이런 일 아침에 5시에 새벽 5시에 인력시장에 일자리 잡으려고 줄을 서는 일 자, 이런 일들을 겪고 사는 사람들, 또 이 노숙자인데 영하에 밤에는 얼어 죽을까봐 걱정이고 낮에는 밥 먹으려고 요즘 급식하는 데가 없어서 줄 서고 다니는 그들도 국민입니다. 그들도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들을 제대로 한번 고통을 걱정해 봤는가? 오늘도 신년사를 하면서 그런 고통에 대해서는 둔감한 듯 보였어요. 문가리 촛불시 좋다고 지지한 사람들은 좌파의 감성이 좋았을 거예요. 수구 기득권이나 보수들은 그런 감성이 없다. 좌파는 인간적이고 감성적이다라고 해서 지지했을 겁니다. 그래서 이 좌파가 감성 선동에서는 우파보다 훨씬 뛰어나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지만은 자, 문가리가 오늘 주거 문제에 대해 매우 송구하다라고 이야기하며 다양한 주택 방안을 강구하겠다 말했습니다. 오늘 리얼미터 YTN 여론조사 기준으로는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어요. 오늘은 또 주거 문제에 매우 송구하다 사과를 했습니다. 그런데 문가리가 집값으로 고통받는 국민의 아우성을 알겠습니까? 이 추운데 월세집 얻으러 다니는 사람, 전세값이 너무 올라서 마련하지 못하고 가족들을 이끌고 또 더 싼 집을 찾아 경기도 변두리를 헤매는 사람을 심정을 알겠어요? 고위공직자 집값이 51% 올랐는데 국민을 투기 세력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애초부터 저는 문이 집값 잡을 생각이 없었다는 거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26번인가 5번인가 이제 셀 수도 없는 대책을 가지고 잡는 척 착각을 일으키게 국민들을 상대로 장난을 쳤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하고 싶은 말은요. 네가 대통령 할 때 동안은 문가리 네 마음대로 다 해먹어도 좋아요. 대깨문들이 네 하고 싶은 대로 해라. 우리 인이 하고 싶은 대로 해라. 이렇게 말하잖아요. 자, 청와대의 추미애 청원, 재신이 만단한 청원이 대깨무는 지지로 41만 명이 넘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다른 한편으로 야권 분열시키려고 박근혜, 이명박 사면을 던지고 자빠졌습니다. 자, 문가리가 인간이라면 퇴임 이후에 어떻게 될지도 한 번은 생각을 해봐야지요. 그런데 퇴임 이후에 저그들 세력이 그대로 집권하고 저그들이 영원히 비리를 감추고 살 수 있다고 생각을 할까요? 자, 오늘 한번 보시다. 이것들이 얼마나 주먹구구식인가 하면 2019년에 그 버닝썬 사건이 터졌을 때 물타기 한다고 장학순이라고 해서 김학의 사건을 다시 들고 나와가 김학의 전 차관을 긴급 출국 정지를 시켰죠. 그래서 내가 저거 어떻게 김학의를 알고 있다가 출국 정지를 시켰을까? 서류를 다 만들어 놓고 있다가 갑자기 막았을까? 쉽지가 않을 거다라고 봤는데 그때 과거사 진상조사단 대검사나에서 출입국 당국에 보낸 출입국 사무소에 보낸 출금 요청 성인 서류가 가짜 사건 번호 내사 번호가 기재된 가짜 공문서였다는 거예요. 공문서 조작이죠. 특히 출국 금지를 시킨 다음날 이성윤이가 그때 대검 반부패 강력부장인데 서울 동부지검에 전화를 걸어서 동구지검장 모르게 내사 번호가 부여됐다라는 사실을 밝히면서 동부지검이 내사 번호를 뒤에 이거 합법적인 것처럼 추인해달라. 그러니까 이를 저지르고 난 뒤에 내사 번호를 땄다라는 겁니다. 물론 동부지검 측은 불응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조선일보가 106페이지짜리 김사기 불법 출금 관련 공익신고서에 따르면 대부분 외부 인사로 구성된 대검 진상조사단에 파견됐던 이규원 검사라는 사람이 김학의가 무혐의 처리된 서울중앙지검 사건 번호를 기재한 자신 명의의 긴급 출국 요청서를 가지고 김학의 출국을 막았다는 거예요.
몇 시간 뒤 행정처리 차원에서 제출한 긴급 출금 승인 요청서에는 있지도 않은 동부지검 내사번호를 넣어놨더란 거예요. 이게 김학의가 죽일 놈이고 아무리 나쁜 놈이고 이런 걸 넘어서서요. 이규현 검사라는 사람이 명백히 동부지검을 사칭해서 가짜 내사번호를 땄는데 공문서 조작을 한 거죠. 그런데 여기에 법무부와 검찰이 다 연루돼 있다는 겁니다. 간단하게 이야기하자면 가짜 사건 번호를 붙여가지고 긴급 출국 금지를 요청서를 제출해가지고 출입국 관리사무소에 조작해서 출국을 막고 또 법무부에 낸 승인 요청서도 또 조작을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출국 금지 사유로 제출한 문건이 이미 무혐의를 받은 성폭력 사건 번호를 넣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출국 금지 사유가 될 수 없는 사건 번호를 허위 기재했고 긴급 출국 금지 요청서에는 대상자를 출국 금지 조치한 후 6시간 이내에 법무부에 내야 하는 승인 요청서에는 긴급 출금 요청서에 적은 중앙지검 사건 번호 이건 무혐의니까 쓸 수 없지요. 그러니까 별도의 동부지검 2019년 내사 1호라는 내사 번호를 적었는데 그러려면 출국 금지 요청을 한 검사가 동부지검장의 직인을 찍어야 하는데 그것도 없는 허위 요청서였다는 겁니다. 기가 찬이라니까. 그러니까 김학의를 지금 출국 금지해서 이 사건을 띄어가지고 버닝썬을 덮으려고 오다가 대검 과거사 진상조사단에 떨어졌고 거기에 검사 한 명이 정권에 충성 바친다고 누군가 시켰겠죠. 이런 서류 조작을 했다는 겁니다. 지금 또 하나 웃기는 거는요. 여권 의원들이 검찰 수사권을 문가리 임기 내에 완전 폐지하라고 하는 서약서를 페이스북에 올리고 있어요. 올리고 싶어서 올리는 게 아니라 대깨문들이 요구하니까 그걸 올리고 있다는 거예요. 황운하부터 시작해서요. 그래서 2021년 상반기 문가리 임기 내에 검찰 수사권을 완전 폐지하기 위한 법을 통과시켜 문가리 임기 내에 시행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겁니다. 여기에 이수진, 김용민, 장경태, 최강욱, 김진애, 강민정 등이 서약에 동참을 했고 이걸 서약을 요구하는 것은 친문 성향의 파란 장비 시민 행동이란 데서 요구를 했고 여당 의원 연락처를 공개한 뒤에 문자 메시지와 전화를 통해 의원들이 서약문에 동의하라고 자기들 조직에 뿌려서 이 짓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김학의 출금 서류 조작에 보면 당시의 정권이 나중에 밝혀질 겁니다. 버닝썬이 번지는 것을 엄청나게 두려워했어요. 버닝썬이 그냥 술집에서 싸움난 사건이 아니라 저게 정권하고 뭔가 크게 관련돼 있어요. 권력 핵심하고요. 그래서 그 사건을 덮으려고 김학의를 출금시켜서 다시 또 세상에 이슈가 되게 하려고 나중에 무혐의 난 저 사건을 저렇게 난리를 치는 겁니다. 기가 차지 않습니까? 거기에다가 친문 무슨 대깨문 조직이 의원들한테 서약서를 받고 있어요. 검찰의 수사권을 폐지해요? 이게 말이 되는 이야기입니까? 이 말은 누구 때문에 하는 거겠어요? 문가리가 검찰 수사권이 있으면 나중에 깜빵 갈까봐 검찰 수사권을 폐지하라고 지금 대깨문 조직들이 이런 짓거리를 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요. 네 하고 싶은 대로 했으면 이제는 호랑이 등에서 내려오는 순간에 넌 죽는다는 거죠. 그래서 문은 퇴임 이후에 잊혀지지도 않고 정권 창출도 안 될 거고 아무런 정치공학적 계산이나 술수도 통하지 않고 결국은 문은 호랑이 등에서 내려오는 순간에 잡아먹히고 끝날 거라는 겁니다. 대깨문을 동원한 공갈 협박이나 자신의 약점을 감추기 위한 어떤 공직자의 서류 조작이 예사로 행해지는 나라. 이게 문가리 정권의 수준입니다. 제가 앞에 생방에서도 이야기했듯이 경찰이 집회 권리조차도 방해하는 나라. 자, 이런 나라로 끌고 가면서 무사히 살아남겠다고요? 꿈이 야무집니다.